자, 3장 봅니다. 등기 절차 총론. 제가 끝나면서 등기법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3장이 등기법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어렵습니다. 3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4장과 5장이 결정이 돼요. 특히나 이제 그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민법이 되면 그 부분이 수월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절차 총론인 이 3장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장. 자,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개개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3장에서 등기 절차 총론에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어떤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등기부의 등기 기록, 표제부 갖고 을구에다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해놨잖아요. 등기 절차 총론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정 절차예요. 등기 절차 총론은 곧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정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 절차가 등기 절차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옆에다 한번 늘려서 쓸게요. 자, 법정 절차는 총론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은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면은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각하를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실행은 이제 기록의 개념이죠. 기록의 개념이다.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은 후속 조치로서 해야 될 내용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취해야 될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등기가 완료가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가 권리자다. 당신이 이 토지에, 이 건물에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줘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부하거나 통지해 줍니다. 교부 또는 무엇을 한다? 통지한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준다.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는 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등기부 자체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과 등기 역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에게 해주는 거야. 즉 뭐냐면은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명의인에게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제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제가 등기소에 단독으로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신청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런데 등기 명의인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어차피 등기는 누구 앞으로? 제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죠? 그러면 저는 등기된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저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 명의인이 저잖아. 그러니까는 그 명의인에게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과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과세 자료를 무엇을 하냐면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신청을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신청 쪽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가게 되면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법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엇한다? 우리는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고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어떤 무슨 공사들은 신청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다? 촉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우리는 무엇한다?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국가, 지자체, 어떠한 그 무슨 공사 이들은 뭐예요? 촉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촉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가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즉 2호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등기한 일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규정?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직권에 의한 등기는요.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요. 근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는 2-3개밖에 없습니다.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직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의신청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를 결정할 수 있죠. 이때의 이 기록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기록이라든지 각하가 부당했다면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때 나오는 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때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몇 개가 나와요? 4개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때 그럼 이제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보통 직권 등기는 전제 조건으로서, 지금은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와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의 90%가 바로 무엇이다? 후속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후속 조치는 뭐냐? 이겁니다. 후속 조치는 뭐냐면 제가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등기 완료됐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이 어떤 후속 조치로서 뭘 취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1번에 전세권 설정.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1-1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주등기라 하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부기등기라고 했죠. 이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얘가 전세권자고요. 전세권 설정자는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해요?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합니다.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해요? 말소를 합니다. 그럼 얘가 말소가 되니까 얘는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주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도 죽습니다. 얘가 죽었으니까 요거는 A하고 C하고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 등기가 죽었으니까 부기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후속 조치로서 이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예요. 자, 전제 조건은 뭐냐? 어떠한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사전에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그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어떠한 등기가 돼야만 내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한 등기를 기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등기가 있는데 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등기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직권 보존 등기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촉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를 촉탁을 했으니까 등기관은 촉탁을 받았으니까 등기 기록에다가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직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당사자의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다음 주에 이 내용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하는 것을 공동신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상에서 이익을 받는 자예요. 등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권리자라 하고 불이익을 받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권리를 취득하면 이득을 보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 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를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지를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역시 등기법 공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공동신청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할 수 있더라. 이거는 단독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또 대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즉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등기의 신청은 요 등기의 어떠한 신청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져요. 당사자가 신청, 그중에 공동, 단독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대위 신청도 가능하고 관공서의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떠한 형태로서 모습으로 등기를 우리가 신청을 하고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에 촉탁에 의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직권에 의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명령에 의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공동신청을 외울 필요가 없죠. 원칙이 공동이니까. 단독에 의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리와 대위에 대한 어떠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이게 신청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연인, 태아 뭐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넘어가고 일단 신청 부분 이렇게 신청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등기를 신청할 때 구술로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서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할 때는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신청 정보에다가 신청서만 쓰는 게 아니라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신청 정보뿐만 아니라 첨부 정보도 제공을 해야 돼요. 첨부 정보. 그럼 이때 말하는 첨부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서예요. 아시겠죠? 어떤 설정계약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검인계약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도면 등등 이러한 것들을 첨부 정보로 무엇을 해야 된다? 첨부 정보로서 제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청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문 열고 들어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이죠. 방문 신청.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전자신청에 대한 거. 그래서 전자신청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자신청. 자, 정리하게 되면 신청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직접 방문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신청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구나. 틀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때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대리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대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서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고 기타 첨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첨부 정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허가서도 있죠. 허가서 등등등.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해요? 접수를 해요. 접수를 받아. 그리고 이제 뭐를 해요?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각하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치하라고 합니다. 등기 신청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 관이하는 거고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이때 실행을 하고 각하를 했어요. 근데 실행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실행과 각하가 부당했다라고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의신청이에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이겁니다. 실행과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때 하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자, 근데 심사 다시 볼게요. 심사를 했을 때는 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법 제 20 몇 조? 9조. 자, 등기법 제 29조가 바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 29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하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각하 사유는 1호부터 1호, 2호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몇 호까지 있다? 1호, 2호, 3호부터 해서 전체 11호까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전 시간에 1호하고 2호는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1호는 바로 무엇이냐면 관할을 위반한 경우예요. 1호는 관할을 무엇한 것이다?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각하를 하는 거고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1호부터 13호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뭐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4개의 블록으로 나눠집니다. 4개의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요 신청이에요. 신청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신청과 관련된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은 신청 정보와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신청 정보, 그러니까 신청서죠. 이 신청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첨부 정보가 있는데 뭐 이번 시험에 나 검인, 등기bil 정보, 인감, 주소증명 정보 이런 거. 그러니까 검인은 언제 받을 것이냐. 무조건 다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인 대상은 무엇이고 등기bil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고 언제 제출하는 것이고 인감도 마찬가지죠. 도면도 마찬가지고 주소증명 정보 각종 첨부 정보를 어떠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해마다 시험에 빠짐없이 나오는 거죠. 심사입니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각하입니다. 각하사유. 각하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 2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법에도 2호가 한 10가지 정도 써 있을 거예요. 2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네 번째 단계가 요겁니다. 실행을 하고 각하를 했고 실행을 한 후에는 후속 조치로 할 것이 있다. 후속 조치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bil 정보를 작성해서 주고 등기 완료 통지해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주고 과세 자료를 제공하는 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등기bil 정보 작성.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이 부분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381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38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거고요. 382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382페이지에 등기신청 적격, 그 다음 여기에 383페이지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를 보시면 384페이지를 보시면은 단독 신청이 써 있죠. 단독 신청이 써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뭐 기타 어떠한 제3자의 어떠한 등기를 대위가 385페이지에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뭐가 써 있어요? 요거 써 있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대한 테마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390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390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원인 정보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등기bil 정보 나오고 393페이지로 오시면 인감 나오고 그리고 393페이지로 오시면 요게 나오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395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나오고 395는 접수와 심사와 실행 후의 절차까지 쭉 나오는 거죠. 접수와 심사와 그 다음에 각하와 치하 이의 신청까지 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행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입문서라 해도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법의 핵심은 지금 우리 교재의 입문서의 내용은 입문서의 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380에서부터 396이니까 20페이지 정도 되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기본서로 나오게 되면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등기법은 요게 3장. 3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려면 4장과 5장의 내용이 들어와야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4장과 5장이 이렇게 중복이 돼요. 요만큼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살짝. 요만큼 중복이 안 되는데 거의 지금 더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넓어져요. 이게 이렇게. 극히 일부더라 이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3장을 강의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4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고 5장에 있는 마지막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야 이 3장이 완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3장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4장에 있는 내용과 5장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합쳐져서 3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3장 등기절차 총론이죠. 3장이 등기절차 총론인데 이 등기절차 총론을 잘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4장과 5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하나 정리가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4장과 5장이 함께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수업 방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공부가 되면 1장과 2장 정도는 그냥 툭툭 치면서 넘어가고 공부의 집중은 3장과 4장과 5장을 집중으로 하는 겁니다. 3장과 4장과 5장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등기법 공부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5장이 바로 뭐냐면 이 5장이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거든요.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물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요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등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민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물권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서 이것을 등기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법을 공부를 해서 민법에 적용하는 것은 공부하면 잘못된 거예요.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등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등기법에서 매년 물권법에 대한 세부적인 걸 다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3장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게 바로 3장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뭐 아찔하죠. 지금 처음 입문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틀을 형성하지 못해요.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목차를 알려면 내가 그 단원에 대한 거를 다 알고 있어야만 목차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 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저는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틀을 이제 형성을 쭉 해드렸는데, 이렇게 등기법 제3장 등기절차 총론은 5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1단락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전체적인 등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지적에 비해서는 등기가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데, 등기법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딱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게 등기법의 매력이에요. 오늘은 이제 3장을 들어가기 전에 3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요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